맴매를 하지 않고 아이들 키워야겠다. 다투는 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둘 다 놀지 마! 좀 맞아야 되는데. 이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떠드네. 우리 애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번아웃이 됐어요. 오늘 힘들었나 보네.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힘들었다는 거. 개인적으로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두세 개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그냥 말하는 걸로 풀려요, 저희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오은영 박사님의 10계명 중에서 1번, 2번, 3번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 얘기할 거는 4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매를 보여주는 거, 아니면 매를 가져와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 그거까지 가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어때? 때리진 않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좀 강제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관점에서는 안 하진 않았죠. 우리 토비는 애들 깍밤을 때리는데 이마를 쳐요. 근데 거의 안 때리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기거나 뭐 고집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를 때려놓고 얘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길 때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 딱 하고 끝내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키려고 하는 선이 있는 건데, 나는 나름대로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고, 사실 지금은 안 때리고도 충분히 훈계할 수 있어서 이제 내가 세운 원칙이라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컸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애들이 몇 살이지? 지금 9살, 5살이요. 이제 한 5살만 돼도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나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게 나름 조절을 잘 하는데 그래도 안 돼?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빈도로 보면 어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첫째는 안 하고 둘째한테만. 우리 호응이는? 저는 매를 들어서 도구로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따끔하게 한번 좀 다스려야겠다라고 싶은 몇 가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각 잡고 이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3-4번? 3-4번.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아요. 때린 게 안 좋은 건 나도 아니까. 나는 애들을 체벌하거든? 매가 있고, 어떨 때는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필요하죠. 갑자기 필요하대. 가성비 필요하죠. 근데 약간 그 말로 하는 거 외에 또 하나의 다른 단계가 있다라는 걸 인지는 시켜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공포라기보다는 너가 넘으면 안 되는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걸 넘을 때는 굉장히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정도는 좀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 효과가 있지. 네. 근데 나는 이 때리지 마세요 보기 전에는 확고했거든. 내가 세운 원칙은 10살까지는 혼낼 수 있다. 맴매할 수 있다. 체벌할 수 있다. 10살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 하는 건데, 사실 나는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 애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 이제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긴 해.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내 생각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인식이 되니까 체벌에 할 수 있다. 내가 아주 감정적일 때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화가 나서 더 혼낸 적도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나의 부족함이긴 하고, 뭐 사과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때리지 않아도 되나? 단호한 말로써 그게 인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 저도 형이 얘기한 것 같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또 오은영 박사님이 영상에 나온 걸 보고 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뭐 핸드폰 보겠다고 막 징징거리고 왔는데 들어눕는 애한테 그 훈육하는 방법을 부모한테 가르쳐주는 장면이었는데 애를 일단 안 치고 부모가 양쪽 다리로 이렇게 제압을 해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그럼 이제 핑계를 조곤조곤 하기 시작하는 거야. 몇 번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딱밤을 때리는 건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건 되게 즉각적인 피드백이죠. 너 방금 친구 때렸어? 그거 안 되는 거야,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한테는 딱밤 때리는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 또 언제 한 번은 할머니한테 가서 되게 울면서 아빠가 옛날에 그게 때렸었는데 너무 아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애한테 좀 상처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이렇게 애를 좀 꽉 붙잡거나 그렇게 하면 그걸로써 힘의 우위를 좀 느끼니까 남자애들이라서 그런지 그게 사그라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런 그렇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음. 배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 때리지 않고 5번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들은 배워가는 거다. 뭘 모른다.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다. 경계를 넘어가는 버릇없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대부분은 명확하게 경계를 지워주는 형태로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아이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경우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팔다리 잡는 것도 처음에 한두 번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빠가 진지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너 앉아만 해도 완전히 앉아서 얘기 듣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감정을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뭐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럴 때 감정을 받아주는 형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뭐 그럼 너가 화가 났구나. 그래 화날 수 있지. 이렇게 받아주는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 아이들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감정은 가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감정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감정을 발산해봐야지 조절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있어? 애들이 이제 여러 명 있으면은 다툴 때 그거는 제대로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이가 이해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되게 반복되니까 소리를 많이 질렀었는데 저는 진짜 그냥 하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딴 방 가서 이제 있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커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툼이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길 원해서 기다리다 보면 꼭 파국으로 치더라 애들끼리. 그렇다고 또 너무 개입하면은 또 아이의 감정 조절해야 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개입하나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아빠가 같이 있으면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데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것이 체벌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파국이란 거는 제가 화나는 경우죠. 뭐 참아주면은 싸우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말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요즘 우리 애들이 싸우는 거는 이제 둘째랑 셋째가 선풍기를 자기가 세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의 해결책은 그럴 거면 아무도 쓰지 마. 파국으로 가는 거지. 파국이네, 파국. 그럴 거면 아무도 쓰지 마. 저희 첫째가 꿍시렁이 좀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얼른 빨리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속으로 하면 되는데 땅을 보면서 뭐 계속 이래. 되게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이걸 있죠. 어떻게 고쳐줘야 될 텐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의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속으로만 하고 입 밖으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해주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이게 버릇 없이 키우지 마세요가 약간 애매하지만 이건 없애야 되는 것들을 개입하려고 하면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계속 다투잖아요. 남의 장난감을 무조건 탐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 애도 그래요. 어. 무조건 형이 갖고 놀면 아니면 동생이 갖고 놀면 그게 갑자기 재밌어 보이나 봐. 저는 그래갖고 언제까지 갖고 놀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그러면 약간의 버퍼는 좀 생기더라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막 첫째라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설정해 주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데서 참을성들도 길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 다투는 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얘기한 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이제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서로 협상을 좀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예, 조금 낫더라. 예. 물론 네. 그것도 막 1분이라고 그러고, 1분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싸우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유, 서로 조율을 좀 한다는 면에서. 그럴 거면 둘 다 놀지 마! 일관성 있네. 약간 그런 한번 엎은 적도 있었는데 그 과학관에 가기로 했다가 그 너무 찡얼대서 안 들어가고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씩 그런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관계를 아이들은 지워버리고. 별로 안 서운해하고 그냥 부모만 마음이 좀 그래. 다음번에 또 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때리지 마세요를 정리하면 나는 그렇게 느껴. 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계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뭘 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때리는 거 외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때리는 방법들을 썼던 것 같은데 때리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때릴 필요가 없겠구나. 때려서 얻는 효과도 있지만 아이들 마음 아픔이나 내 마음 아픔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르쳐 주신 단호한 방법들. 또 하나는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는 형태. 이해해주는 관점의 전환. 한 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쓴다고 하면 굳이 내가 때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겠다. 어떤 나라들은 태형 같은 게 있잖아. 어른들도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이러는데 약간 싱가포르인가? 미개한 나라라고 하는데 때리는 게 인격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좀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나한테. 애들한테 너무 위협적인 행동도 조심해야겠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바꾸고 때리지 않고 그냥 말로 하고 그러면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예전에 체벌받은 기억 때문에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건지는 뭐 아직은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위협하지 않고 말로써 단호하게 좀 얘기하고 그런 방법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랑에 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때리면 내가 욱해서 때리지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때리지 않거든요.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해소시켜 버리는데 그런 어떤 역치값이 점점 올라가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때리는 건 좀 최소화하는 게 좀 맞는 거고 저는 그래요. 때리지 마세요.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6번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요거는 어때요?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지? 이렇게 약속 안 하는. 생각나는 게 많지 않은데. 이따가 사줄게 이런 경우들이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약 상황 모면하려고. 맞아. 애들이 게임 하자고 올 때, 이거 내일 할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뭐, 내일 안 하는 그러니까. 경우 있어. 띵같이 근데 정말 지켜야지라고 생각 안 하고 음, 던지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되고 언제 어디 갈 때 사주자면 진짜 그거를 귀신같이 기억을 해. 그니까. 근데 저는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조금 파투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 사과를 해요. 깜빡했다, 미안하다 하고. 조금 이따 뭐 사줄게. 아니면 이따가 뭐 해줄게. 아니면 어디 가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의외로 잘 기억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제 막내가 이제 책을 갖고 와 계속 이거 읽어달라고. 음,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읽어줄게.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가는 형태로 하는 것들인 거지. 네.
모면하기 위한 약속.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계속 지켜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질 수 있고 약속을 하지 마라. 이게 쉽지 약간. 않은데. 오히려 나는 이게 쉽다고는 생각했거든. 그냥 해주면 되니까. 음, 그리고 이 약속이란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과한 게 없어. 그냥 내가 조금 귀찮거나, 그치. 예, 조금 그런 거라서 이거 근데 좀 솔직히 너 그걸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바빠서 그거 지금 안 돼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급실만 하거나 짜증낼 때가 있어갖고 맞아요. 솔직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줄 수는 없잖아. 아이들한테도 거절을 또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 싫으니까 약간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그때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절하는 게 필요한 거지 아이들한테는. 대신 약속한 건 지켜라. 어느 정도는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부모와의 자식 관계 이제 또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 되게 긴 기간 동안. 근데 우리 아빠는 말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그 관계가 그러면 안 어떻게 되죠. 온전하겠으며 이제 성인이 계속 되어서도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 것 같아. 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갖고 커 있는 성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다음 생일 때 사줄게, 뭐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이랬는데 그때가 돼도 못 사주고 뭐 그게 한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깜빡하고 못 해주는 경우가 있지 진짜 못 들어주는 그런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깜빡하거나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작은 신뢰들이니까 이제 아빠는 나랑 약속한 거는 꼭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지키지 못하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잘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 안 되는 이유를 좀 성의 있게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데 지금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이래서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될 상황이 되면 해줄 테니까 그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의 있게 길게 설명해주면 애들도 좀 알아듣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것도 같고. 그거는 재욱이가 잘할 것 같은데 할 때도 있고 근데 어, 그거가 하기 싫으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 한편으로는 애들 숙제하고 그 가방 싸고 이런 것들 하라고 하는데 막상 또 나는 안 지키면서 애들한테 그런 거 다 하라고 하면은 애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또 애들한테 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은 밥 먹고 먹어야 돼. 그래서 밥을 좀 먹게 만들고, 뭐 이렇게 논다 그러면 숙제 먼저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숙제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게 좀 안 좋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네. 저도 약간 이게 보상을 주고서 아, 시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음, 음, 보상 때문에 하는 것도 음, 엄청 좋은 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음,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말아야 되는 건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게 참 힘드니까 모면하려고 보상 주는 거나 약속하는 거나 화내는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애가 못 받아들이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음, 그걸 내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아, 그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네. 어떤 연장을 쓰느냐만 바뀌는 거지. 사실은 애를 컨트롤하려는 그거 있는 거네. 편하니까 그게 애가 직접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푸시하는 게 빠르니까. 이제 그 방법이 나이가 어릴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커갈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가 오늘 4번, 5번, 6번 이야기했어요. 때리지 예. 마세요.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요거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때리지 않고서도 아이랑 소통하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구나. 음, 다른 음. 수단들을 좀 더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세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겠다. 뭐 애들이 놀고 싶으면 조금 있다가 게임하게 해줄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아껴 써야겠다.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의 자율성, 판단 요런 능력들을 길러줘야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강압하는 방식.
칭찬이나 보상을 통한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방식, 그리고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썼던 것 같아. 그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어 엄마 아빠가 했던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은 효과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갈 때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의 감정을 받아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온전히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우리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알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맴매를 하지 않고 아이들 키워야겠다 이런 조금 다짐을 한 것 같아. 너무 사오만 혜택 아니에요, 그러면? 4호는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안 해보려고 안 해보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 끝나는 인사 뭐 하기로 했었나? 아, 아니요. 까먹었다. 빠바. 오케이 그러면 또 만나요. 봐봐.